지난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도로 점거로 경찰의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대통령 막말 파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정신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격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격앙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 여상원 변호사, 정미용 더 코칭그룹 대표, 김인철 경희대 교수와 함께 뜨거운 현안으로 불 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네. 일단 그 장하나 의원의 막말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일 교수?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뭘 동의하지 못합니까? 사퇴하라? 대선 불복, 네. 사퇴, 또 보궐선거, 특히 네. 이제 보궐선거 문제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대선에 승복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니, 교수님, 시민사회, 저는 이미 승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하나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사회에서야 그런 얘기 두루두루 이미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국면에서 저 얘기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려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야가 사자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 헝클어진 전국을 풀어나가려고 가닥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찬물 끼얹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선 불복이라고 이제 얘기를 꺼냄으로써 지금 이 전국이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네. 실제로 이 국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을 하는 거고 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이런 이제 일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 국면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불복이냐 아니냐 그 말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옮겨가 버렸다고 하는 점 때문에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야당 지지자들한테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젊은이로서의 무슨 열정이나 또 소명감으로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젊은 초년병 정치인으로서 무슨 공명심이나 또 허영심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소신이라지 않습니까? 예, 또 나와서 계속 나는 그거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일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제 중요한 것이고 생각이 좀 짧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그냥 내지름으로써 뭔가를 했다고 하는 자기 충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정치적 마스터베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자유행위다. 결실 없이 그냥 쓸데없는 일 했다 하는 뜻이죠. 장하나 의원이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어떤 결실이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흔히 정치적 마스터베이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김인철 교수님. 예, 저도 김태일 교수님하고 의견은 거의 장하나 의원이 예, 장하나 의원이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죠. 네. 또 반면에 좀 이제 살펴봐야 할 거는 역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굉장히 리더십이 약하구나.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의원 하나도 제대로 그렇죠. 예, 컨트롤하지 못하냐. 하나의 팀이어야 되는데 네. 팀워크가 전혀 안 맞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비례대표 의원인데 과연 이제 초선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제 정치적인 훈련들을 겪고 지금 의원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생각지 아니하고 한 좀 발언이고 또 그러면서 소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역시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시 경색시키는 그런 또 이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했다. 네. 또 효과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도 없고. 네.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가 많죠. 그렇죠. 역효과가 많겠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실 걸 이 두 분이 말씀하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의견에 이견이 없어 보여서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우리 앵커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도대체 비례대표 의원들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였나. 네. 그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면 정말 아무런 어떤 이 자기 말의 파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 이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아무 개념이 없고 오로지 투쟁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또 김광진 의원처럼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그 바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그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해가지고 또 괜히 시끄러워지고 했는데 그 주사파라고 알려져 있던 임수경 의원을 또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민주당이 지난 19대 또 총선에서 고발당합니다. 또 주사파로 알려진 임수경. 네, 근데 네. 그 모든 수사 기록이요. 네. 전대협은 주사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8명이나 됩니다. 네. 임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파라는 거 가지고 고소를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해도 저는 뭐 하라고 하세요. 근데 많이 당해서 충분히 지금 법원 많이 가시는데 근데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자꾸 끊지 네,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네. 좀 끝내게 좀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네.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얘기하고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과연 선을 그었는가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튀어나오는데 그게 조금씩 발언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에서 반드시 또 발언권 센 사람이 나서서 왜 처벌을 하느냐 그런 국민들도 많다 이러면서 비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은 선을 긋는다고 하지만 뒤에선 그래 잘한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제가 그래서 박용진 대변인 보고 혹시나 뒤에서 장하나 의원한테 박수 치는 아니 그러니까 칭찬하는 대답은 사람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했더니 박용진 대변인 절대 그런 일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기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 조경태 의원을 처벌해야지 왜 장하나를 처벌하냐고 발언했잖아요. 아. 그거는 옳은 소리 한 사람을 왜 처벌하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을 긋는다고 하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면피를 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이런 의원들을 부추기거나 또는 이런 의원들의 돌출 발언에 기분 좋아하고 있는 세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이상원 변호사께서 리더십이 아니, 예? 아니, 뭐요? 여상원 아니, 변호사께서. 김인철. 김윤철 교수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김윤철 교수님께서 리더십이 약해 보인다, 민주당이 없다.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리더십 이 민주당의 그 분위기가 또 다른 리더십이 거기 분명히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분명히 이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끌고 나가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이중적인 리더십으로 지금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역으로 생각하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리더십 네. 자원은 뭐 한 당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다. 이제 이 통솔 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정명 스님 말씀 듣다가 든 생각은 좀 네. 우리 언론이라든지 여론주도층이 사실 저는 이제 장하나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좀 귀 기울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굉장히 에피소드, 굉장히 무시해도 되는 사실은. 이게 아까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러지만 사실 역효과를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역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그런데 이제 이걸 자꾸 키우고 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저는 그 부분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네. 정미용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일종의 뭐 상술로 치면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민주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 비슷한 거다가 또 뭐라 그러면 쏙 들어가고 이게 점점점 이게 음악 용어로 뭐 있잖아요. 크레센도인가 이게 점점 강. 아, 점점 그래서 강하게.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점점 세게, 예. 일본 정부 강요들이 독도에 관해서 발언한 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언을 할 때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그 더 강한 발언이 나오는 토대가 될 수 있고 면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야권 전체 어제 25단체가 그 시위도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와 관계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장하나 국회의원도 엄연한 우리를 비례대표지만은 네.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저는 경거망동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어떤 충분한 교감 하에 그리고 우리 그 시장에 가면 싸울 때 꼭 그 부인이 상점 주인하고 붙으면 남편은 말리는 척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 전 법률가니까 이 모든 게 다 작전처럼 보인다 이런 그렇게 얘기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잘했으면 그걸 집권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장하나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라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제123조 1항을 보면요.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이라든가 모든 절차법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하고 이런 규정들은 거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3개월, 1개월. 네. 이건 30일로 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란 자리는 워낙 막중하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30일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장하나 의원이 아마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 당선 무효 운운하지는 않고 사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대통령의 위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퇴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없어진 거하고 같은 효과 아닙니까? 네. 이것은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대통령에 대한 그 시비를 거는 사태가 오래될수록 국민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보기 때문에 30일 둔 그 함의를 네.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당선된 지 1년 지금 거의. 와가지고 다시 사퇴 운운하는 것은 누구에게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 민주당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하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하나 의원이 겁니다. 전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네. 설사 생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은 말을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여기서 끊고 더 자기들이 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 정권을 교체하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네. 지금 이미 선출된 대통령이 흔들어서 네.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받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요. 저도 제가 한마디 드리려면 장하나 의원이 자중해야 된다고 하는 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 동의합니까? 그러나 네, 오늘은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예. 새누리당도 함께 자중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장하나 의원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한 것 가지고 네.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하고 장하나 의원 보고 또 제명. 제명을 네. 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퇴하라고 이것은 그랬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성의 얘기입니다. 제가 장하나 의원이 얘기가 옳아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윤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죠. 그 판단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고 왜 그 말이 그 판단이 부당한가 그 주장이 당치 않는가라는 것을 반박하고 제기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윤리 문제인가요? 품위의 문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의 얘기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이 국면에서 그런 요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윤리의 문제이고 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제명해야 됩니까? 저는 그 점이 이제 새누리당이 자중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이고 네. 두 번째 문제 한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 얘기에 그런 윤리위에 회부하고 제명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일에 비추어 보면은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2004년 탄핵 소추한 거, 2003년도에 당선 무효 소송한 그렇습니다. 거, 2003년도 선거 무효 소송한 거. 그때는요, 장하나 의원보다 한 10배, 20배 더 험한 얘기였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2003년 9월 달에 2003년 9월이면 벌써 집권 한참 하고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노무현 일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말 그대로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탄핵 소추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있었던 그 험악한 얘기들을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현재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게 아니다 하는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과연 과거의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거를 질문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도가 7%였습니다. 그랬는데 하야 요구가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7%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라라는 그거에서 동의한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국민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국민의 대다수는 대통령이 그만두거나 이런 권력 공백이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서도 여론이 뭐 다 야당 의원들까지 전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욕할 때입니다, 진짜. 네, 자민련하고. 물론 이제 그 탄핵 주도는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했지만, 네. 사실 민주당도 대표적인 노사모들까지 나서가지고, 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다, 대통령답지 않다,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인기도나 또는 정책이 잘못한 거 여러 가지를 떠나서도 대통령이 없어져서 재선거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런 과거 역사에서 그런 우리의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말로는 뭐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최고위원 또 부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대선 불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제명안 검토, 윤리 지금 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니 보십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불법적인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 법에 지금 당치도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 그 내부의 어떤 기류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렇게 해서 국민을 더 혼란시키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이거는 말 자제하라는 차원에서 윤리위 제소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명권. 생각합니다. 네? 제명. 그거는 국회 전체의 제명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소용없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아니 말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쪽에선 추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의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추진하는 대해서는 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시면. 그거는 당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제명까지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죠. 개인적인 네, 의견.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래서 의견. 네, 우리 제 생각에는 이 제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니까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회가 여든 야든 좀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세계 7대 무역 대국이 하지만은 경제력에서는 상당히 성장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는 포용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조선시대 사색 당파 때도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전통이 유구면면하게 내려온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 대표님을 좋아하지만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장 하나 의원 발언 하나로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말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가 혼란되지는 않고요. 아까 여기에 이제 황우여 대표님의 발언을 보니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황 대표님이 법률가 출신인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헌정 질서라는 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없애자 아니면 국회를 없애자 이런 건 헌정 질서 문란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개인에 대한 비난 그다음 그 사람이 물러나야 한다. 이거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 없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실수한 거네요. 제 생각에는 황우여 대표님을 제가 옛날에 남부지방법원에 있을 때 옆방의 부장님으로 잘 아시고 알지만은 그 정치가가 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법률가한테 물으면은 이걸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된 거고. 그러니까 제명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명 검토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이런 법률 위반 아니고요. 뭡니까?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예제를 지키면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네. 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시정 잡배같이 아무 발이나 쏟아내고 거기 책임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윤리 윤리 제소한다. 강령에 위반나 제소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소할 수 있죠, 물론. 제소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법률가들이 항상 따지는 게 균형이고 형평이고 비례의 원칙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징계에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고, 공개회의에서, 그 다음 네. 사과, 네. 그 다음 수당의 2분의 1 감액, 그 다음 제명입니다. 네. 제명은 일반 회사로 따지면 파면입니다. 네. 이게 사형 선고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장하나 의원의 이 정도 말 가지고 아마 제명을 시킨다면은 지금 새누리당에 제명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는 걸 알고 네.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벌써. 네. 한 1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명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의 말에 반박하고 네.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뭐 네, 정치 네. 싸움이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너무- 정도. 그래서 새누리당이 호들갑 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아니, 이석규 의원이나 제명하라고 하세요. 아니다, 도대체 이게. 이석규 의원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가가지고 그야말로 국회의원실에서 구속당한, 체포당한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제명을 못 시키고 있어요. 장하나 의원 제명 의논하기 전에 이석규 의원부터 제명하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저기 오늘 여 변호사님이 그 형평 균형 비례 이 말씀이 아주 인상이 남는데요. 그건 이제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덕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스 웨버는 정치인의 덕목을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열정, 책임, 균형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장하나 의원은 나이가 젊어서인지 어쨌든 과잉 열정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 네. 책임과 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게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주의적으로 이 전국이 이끌려져 온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를테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 몇 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그 참가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그 관련된 국가기관이 지금 뭐 8개 가까이 됩니다.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청와대, 안전행정부, 새누리당 뭐 다 포함한 8개예요. 또 그다음에 이 일의 규모도 말이죠. 몇만 개의 트윗으로 뭐 얘기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몇백만 개, 천몇백만 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의 개선이 진전되지 않다고 하는 데 대한 절망감이 이 얘기의 맥락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장 의원에 대한 얘기의 반박도 좋고 질타도 좋지만 적어도 이런 맥락을 함께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풀어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자꾸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이제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니까 진짜처럼 돼버린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그거를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댓글 얘기하시고 인터넷 얘기하셨는데 한겨레 신문이 엊그저께 국정원 트위터 글이 2091만 건이 더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터넷이 이걸로 또 막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 그 조사를 하면서 트위터 글까지 들켰는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라고 추정되는 그러나 그거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를 계정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특정 단어가 들어간 그 트위터 글 2200만 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뒤져보니까 그중에서 121만 건이 조금 선거 관련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200만 건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예, 내린 겁니다. 댓글 얘기는 하지 말. 댓글 아니 지금 댓글 얘기를 하시니까. 아프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네. 지금 말씀하고 야당에서
이거를 이 부정선거다 어쩌다라고 네.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고 네.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늘어났다고. 네. 그런데 이게 지난 2년간 2,200만 건이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요. 전체 그 트위터 유저가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그 지난 선거 기간 동안 50일 동안에 생산된 그냥 리트윗된 글이 아니고 생산된 글이 1억 7천만 건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트위터 얘기하면 이년- 저도 머리 어지럽고 2년, 30초. 2년이 더, 아니, 제 얘기가 안 30초. 끝났어. 제 예, 얘기가 예. 안 끝났어. 트위터 얘기는 지난 여기서, 예. 2년 동안에 생산된 글 중에서 121만 건을 가져왔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추정되는 글은 590건이 알겠습니다. 나타났어요. 네, 여기까지 590건이에요. 네, 근데 말씀에 이걸 지- 가지고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제 얘기하는 말씀에 거예요. 지키는 예, 이게 30초. 지금 거짓말 가지고 진상 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네, 그런 진상 규명에 말씀입니다.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오히려 의원들은 은폐 축소 왜곡되고 방해되고 진실을 있다. 찾아야지 되는 하는 네. 현실을 사실 그러니까 확인을 현실에 해야 대한 김태리 사실 교수님도 진실을 찾는 찾으면 되는데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죠. 과장돼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교수님, 뭐, 새누리당의 예. 그 반응에 대해서 네, 이거는 예. 그래서 좀 너무 과했다는 거 좀 아니에요?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명까지 가는 게 과했다. 궁금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정세 판단도 잘못했고 뭐 이래서 그렇다 치지만 또 새누리당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치기 어린 발언을 했다. 뭐 헌정질서 문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요새는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게 워낙 유행어라서 뭐 그런 말을 다 뭐 황우여 대표도 그냥 또 정치 유머 개그차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새누리당은 왜 그럴까? 제가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자꾸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자꾸 이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뭔가 국정과제 수행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됐나 살피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민주당이 뭐 한 거 하면은 시비 걸고 싸우고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동시에 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것도 없고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을 저는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자꾸 옛날 뭐 막말을 했네 안 했네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한 게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과잉충성이다 보시는 거죠? 이런 제명. 과잉충성일 뿐만 아니라 할 네. 것도 없어서 그렇다 네. 이런. 근데 유인우 대변인이요.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제명안 그거 뭐 추진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한번 해본 얘기다. 근데 완전히 사실 뉴스 헛소리 속보에 플레이하는 뭐가 거예요. 떴습니까? 양승조 발언, 국가 물란이자 민주, 뭐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죠. 예.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드리면 왜 지금 뭐라 그러느냐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지금 1년이 되어 갑니다. 새 정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민주당 측이나 야권에서 나온 그 많은 이야기에 그다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말씀 맞대로 그냥 어차피 당선된 거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온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떠들고 있고, 이제는 그 부대표라는 사람까지 나오고, 최고위원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떠드니까,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발언으로 넘어가.